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1년 2021 올해 당당히 대구시 교육청에 임용고시 합격을 하신 송쌤을 모시고 임용고시 합격의 노하우를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송쌤이 나오셨네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네,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올해 2021년 대구시 교육청, 이제 당당히 합격한 사서교사 송리애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이 이제 6월 달이니까, 그죠? 6월 네, 달인데, 늦었지만 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름방학이 이제 거의 대학교는 이제 시작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음, 생각해 보면 이 계절이 제일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임용고시를 시작해야 음,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음, 뭐 학원은 직접 가야 할 것인가, 인강을 들어야 할 것인가. 음, 3학년이라면 지금부터 해야 될까? 4학년 늦지 않았을까? 음, 3학년 지금 2학년이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음,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2학년 때 임용고시 학원을 전화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서 2학년 때 임용고시 학원을 전화했더니 그때 제가 구평의 학원, 네, 이렇게 어, 다녔는데 구모학원, 네, 아니고요. 구모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전화하니까 2학년 때부터는 올 필요 없다. 3학년부터 음, 교육학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안심을 놓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6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6월 달에 합격의 꿀팁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귀한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먼저 네, 임용 네, 기간 어느 정도 네. 공부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임용이 되기까지는 총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 뭐 짧지도 않았고 그렇게 뭐 길지도 않았던 한 3년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3년, 그렇죠. 네. 사서교사가 올해 몇 명 뽑았죠, 선생님? 원래는 사서교사를 대구에서 3명을 뽑았었습니다. 3명. 네. 대구에서 1, 2, 3등 안에 들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천재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3년을 걸렸다. 네. 그러면 4학년 때부터 한번 치고, 뭐, 그렇게 된가요? 어, 역사를 좀 말씀해 네네네. 주실까요? 네. 우선은, 대학교, 저는 이제 4학년 때부터 준비를 막 알차게 하진 못했고요. 왜냐면 사석에서 TO가, 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막 이제 나기 시작해서 음, 그때는 공부 기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냥 졸업과 동시에 그냥 경험 한번 해보자 음, 해서 그냥 시험을 한번 쳐봤었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실제로 공부해서 친 거는 따로 별도로 3년인데 음, 일단 첫 해에는 대학원을 일단 한 학기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휴학을 한 다음에 그 2학기 때는 공부를 해서 음, 시험을 쳤습니다.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원을 병행하다 보니까 또 첫 해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스스로 느끼기에도. 음,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1차는 그래도 다행히 합격을 해서 음. 1차, 2차까지는 갔었고요. 근데 2차에서 아주 아깝게 0.03점이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0.03점. 네, 0.03점이면 느낌이 진짜 정말 미세한 차이인 것 같은데, 교육학 한 문제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소수점 거의 소수점 차이로. 두째 차이니까.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진짜 와, 너무 조금 슬픔이 크게 음, 찾아와서 음, 그래도 근데 1차 점수가 이렇게 음, 막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열심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그때 음, 당시에는 그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생각해도.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둘째 해는 좀 더 도끼를 제가 품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진짜 나는 임용에 올인을 한번 1년 동안 해보겠다. 음, 그러면 뭐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 네, 작년에는 딱 한 학기만 했어도
조금 아쉽게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둘째는 임용을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1년 동안 휴학을 모두 걸어놓고 이제 일도 하지 않았고 그때는 임용에만 오로지 올인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암흑기였던 거. 공부만 했었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해는 이제 그 둘째 해 임용에 올인했지만 또 1차는 붙었고 2차에서 또 최종 탈락이라는 걸 또 고배를 마셨어요, 제가. 그때는 몇 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때는 근데 0.03점보다 조금 더 차이가 벌어졌어요. 한 2, 3점 그 정도였었던 것 그래도 같아요. 뭐 네. 거의 차이가 안 네. 나는데. 네. 그래서 되게 뭐 약오르기도 하고 내가 뭐가 모자랄까라는 이게 답이 없다 보니까 조금 고민하다 그때 이제 그때가 작년 2월이었죠. 그 최종 결과 발표가 나고 되게 이제 뭘 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하기엔 너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걸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또 한다고 해도 이게 보장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임용을 왜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구나라는 걸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또 공부를 했고 이제 네. 그 해에 올해 네. 합격하시게 네. 된 거다, 그죠? 네네. 그래서 결승전은 다 보이는데 그 앞에서 정말 2cm를 놔두고 돌아서야 하는. 그렇죠? 2, 3cm를만 더 가면 골인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임용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공부만 자기가 했던 것들을 잘 해서 시험지를 잘 적어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올인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참 사람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한 3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하루 공부 시간 혹은 뭐 루틴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이게 공부할 때마다 상황이 달라서 조금씩 루틴이 바뀌긴 했는데요. 일단은 대학원을 병행했을 때는 이제 오전에는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아침에 하는 또 스터디 같은 거를 했었어요. 몇 그래서 시에요? 아침에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렇게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건 아니네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좀 저녁에 공부를 많이 했던 스타일이라 가지고 야행성 그게 스타일. 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뭐 합격 후기 이런 걸 많이 보고 하니까 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나 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해도 제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 리듬에 맞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아침에는 교육학 스터디를 한 1시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 스터디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점심 먹기 전까지는 또 전공을 좀 보고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는 이제 오후에 대학원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 수업을 가서 거의 저녁에 마치니까 집에 와서 이제 또 아침에 하던 전공 공부 플러스 한두 과목 정도 더 봤었고요. 그 다음에, 임용에 올인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아침에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저녁까지 이제 공부를 풀타임으로 할 수 있어서, 그때는 되게, 막, 시작하기 전에는 시간이 되게 많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임용에 또 올인하니까, 그거대로 또 이 책도 보고 싶고, 저 책도 보고 싶고 하니까 되게 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육학 스터디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오후에 점심을 먹고 또 전공을 따로 이제 또 마음 맞는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짝으로 이렇게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아니면 혼자서 하게 되면 뭐 진도가 안 나간다거나 특히 임용은 되게 양이 많으니까 혼자 하기보다는 또 진도를 맞추면서 또 서로 공부했던 거 묻고 답하기 식으로 전공 스터디를 했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스터디하면서 잘 안 됐던 부분 체크해놨다가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인강
뭐 인강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학원을 간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음, 하루를 네, 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공부는 어디서 하셨어요, 선생님은? 집에서 하셨어요? 뭐 어디 어, 가셨어요? 공부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저도 계단계단 왔다 갔다 이런 뭐 거 아니죠? 음, 그건 아닌데 이제 처음엔 집에서 하다가 이게 음. 점점 집에서 하니까 또 약간 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쵸, 막 그쵸. 뭐 주변에 막 가족들도 있고 막 약간 유혹이 많잖아요. 침대도 TV도 보고 있고 싶고, 막 냉장고도 있고 특히 냉장고 문을 진짜 많이 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집중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집 앞에 한 5분 거리 독서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독서실을 가서 음, 또 하기도 하고, 근데 또 독서실에 집중이 안 되면은 또 집에 오거나 아니면은 또 대학원 갔는 날에는 이제 음, 도서관에서 하는 날도 있었고요. 음, 네, 그랬습니다. 그럼 그 같이 스터디 하신 분이 전공도 네, 스터디 했고, 교육학도 스터디 네. 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요거는 그 전공은 이제 전공 선생님 저랑 이제 같이 사서교사를 준비하는 다른 음, 지역에 계신 선생님하고 다른지. 스터디를 했었고요. 왜냐면 음,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또 같은 지역이면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뽑는 인원이 많지 않다 음, 보니까 이제 구하기도 조금 쉽지 않고 음, 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선생님하고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학은 또 이 선생님하고 계속 이제 전공하고 교육학하고 같이 하면 조금 또 음, 뭐 지루해지거나 서로 너무 편해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교육학은 또 다른 과목 선생님이랑 네, 음, 이렇게 또 했었습니다. 음. 그러면 그 다른 지역 선생님하고 스터디는 어떻게 네. 하셨어요? 뭐 이렇게 줌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뭐? 그때는 코로나가 있기 전이기 네, 때문에 줌은 뭐 그렇게 막 생각도 많이 못했고. 사용하진 네. 않았고, 근데 주로 전화를 제일 많이 전화로. 했습니다. 네. 오. 그래서 전화로 일단 스터디를 하는데 그 스터디 하기 전에 과목이랑 뭐 네.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다고 이제 미리 스케줄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스케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오늘은 그러면 이 과목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음, 그 선생님이랑 이제 한 달치 정도 계획을 미리 짜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또 안 되는 부분이나 또 조금 길어지는 파트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율을 하면서 했고요. 주로 이제 과목들을 한두 과목씩 하루에 그렇게 해서 음. 네, 매일매일 했습니다. 특히 매일매일 하는 게 스터디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했다. 네. 오, 새롭네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스터디 할 때 저는 한 5명 이렇게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전공끼리 모여서 그러면 어떤 영역에 있어서 문제를 내고 서로 문제 풀어보고 막 이렇게 스터디를 했었던 기억 나거든요. 그렇게는 못했겠다, 그죠? 그러면. 근데 제가 3년 공부하면서 스터디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은데 아, 네. 제일 거의 좋은 팁 좀 말씀해 주시면. 문제를 만들어서 하는 스터디도 해봤고, 그 음, 다음에 서로 뭐 요약을 해서 나눠 가지는 그런 음, 스터디도 해봤고, 음, 전화로 서로 묻고 답하기를 하는 스터디도 해봤고,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를 만들어서 음, 그걸 가지고 와서 음, 푼다. 이 스터디는 조금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아직 내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데 음, 문제를 만들어 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이제 갈수록 좀 커지기도 하고, 음,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데 그 문제를 만들어 와서 풀었을 때 음, 계속 틀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망을 하거나 조금 낙담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회독을 많이 한 다음에 과목별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만드는 거는 제일 나중에 좀 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스터디는 일단 기출 문제, 음, 전공이랑 교육학 이렇게 음, 만약에 따로 하신다면 따로 해도 되는데 일단 전공을 말씀드리면 전공일 때까지 역대 기출된 문제들이 있으면 네, 그 기출된 문제들 가지고 분석하는, 음, 그래서 뭐 한 문제 안에 이제 음, 관련된 개념이라든지 음, 뭐
또 관련된 문제가 뭐 비슷한 게 몇 번 나왔다. 이런 걸 체크하면서 과목별로 조금씩 이제 영역을 나눠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출을 분석하는 스터디. 그게 제일 먼저 진짜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기출에서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공부하는 거고, 그냥 스터디에서는 좀 약간 구역을 좀 정해놓고, 네. 한 서로 체크한다고 네, 생각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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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죠. 예. 맞아요. 네, 내 네. 혼자서 하면 그거 안 할 거니까. 맞아요. 그죠? 예, 맞아요. 서로 스터디의 숙제 제일 검사할 수 장점. 있는? 네, 네. 그러면 뭐, 스터디를 하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그런 네. 거는 좀 별로 없겠다, 맞죠? 그런 거보다 체크 어, 의미가 많나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한 1년을 잡고 스터디를 한다면 처음에 한 기출 문제 분석하는 걸 한 2달 정도 만에 끝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길다면 한 3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목별로 이렇게 서로 공부할 양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인강을 서로 각자 이제 듣다 보면 내가 좀 잘하는 부분이 생기고 또 상대방 선생님이 잘 하시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서로 묻고 답을 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나 또 이해가 필요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서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상대방 선생님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가면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 나도 일단 본인이 제일 이해가 잘 되고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묻고 답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거의 한 회독을 한 번, 2번 이상 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혼자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 숙지가 정말 한 200%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시간이 된다 하면은 이제 예상 문제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조금 어떤 게 나올 것 같다 이번에는 또 인간 강사가 찝어준 문제들을 서로 이제 또 공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네. 그럼 한 번 할 때 스터디 몇 분 정도 하셨어요? 한 번 할 때 주로 거의 묻고 답하기는 거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전화기를 대고 계속. 네, 네. 유료 통화하셨었겠네요. 네, 무료 통화로. 네, 뜻했겠는데요, 이거? 그 놓고 하셔야 되겠다. 네, 네. 거의 이어폰을 끼고 한다거나 그냥 이제 내가 혼자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냥 말하면서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전화 스터디 그런 게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전화로 스터디를 할 수 있다는 게. 음, 그러면 같이 하셨던, 이거는 TMI인데, 그분도 합격하셨어요? 네, 그분은 저보다 먼저 합격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좀 미안했겠다. 좋으면서도, 또 선생님한테. 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열심히 했는데, 네. 늘 잘 될 때가, 그럴 리가 잘 없잖아요? 하면서 되게 하기도 싫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시험에 문제가 나올까? 이런 것도 되게 걱정될 거고, 그랬는데, 그런 위기? 아니면 스트레스? 이럴 때 멘탈 깨진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럴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저도 처음에는 그 스트레스를 계속 이제 쌓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해소법을 찾으려고 해도 그게 잘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평소에 뭐 운동을 좋아하거나 뭐 활동적인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되게 좀 스트레스를 남몰래 많이 갖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만의 되게 뭐 크거나 활동적인 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글 같은 거를 많이 썼어요. 이건 그냥 뭐
꼭 사서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요즘에 나오는 그 왜 에세이처럼 그냥 뭐 한 문장 정도로 써보는 것들 있잖아요. 뭐 나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그런 걸 한 개씩 써서 그냥 독서실 거기 책상 앞에 딱 붙여 놓는다든지 아니면 좀 공부가 정말 안 될 때는 그냥 뭐 다 책을 다 덮고 오늘 하루는 그냥 뭐 완전히 하루를 통째로 날리진 않았고 한 오후에는 그럼 맛있는 걸 먹으러 가겠다 해서 먹으러 갔다 와서 한 저녁에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잔다거나 그리고 좀 상상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 가면 내가 어떤 모습의 교사이고 싶다 이런 것들 상상을 많이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서 음악도 듣고 뭐 그냥 콘서트 같은 거 여름에 한 번씩 네, 보러 가기도 했고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적인 스타일의 사람이라 그런지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이상하게 약간 멘탈 관리를 하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러면 보면 아까 네. 그 세 번째 하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세 번째는 기간제 교사도 같이 하셨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기간제 교사하면 뭐 시간이 되게 많이 뺏기잖아요. 네, 네. 늘 그런 고민하니까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사실 당장 졸업하고 나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 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그 기간제 교사가 그래도 알바 중엔 최고의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기간제 교사 진짜 되기도 힘들어요. 기간제 자리도 잘 맞아요. 없고 뽑기기도 진짜 힘들고 그런데 기간제 교사 하면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또 공부할 시간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할 때에 대해 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기간제 교사 하면서 공부한다. 그때 어떤 좀 어려움들 아니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 뭐 이거는 또 다른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올인할 때 하고 직장을 네.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좀 차별을 둔 게 있다면? 일단은 제가 기간제 교사를 시작한 이유도 정말 좀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계속 시험에 2년째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집에서 눈치도 보였고 또 용돈도 막 이렇게 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제가 모아놨던 돈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근데 학교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기간제 선생님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간제 교사를 저는 이제 막 오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냥 정말 그냥 발만 담그고 와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부담 없이 갔었는데 일단은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토록 꿈꾸던 학교를 가서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니까 그게 제일 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내가 선생님이 약간 된 것 같아? 뭐 그때도 선생님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되게 좋았었고 근데 이제 기간제 교사를 처음으로 저도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업무를 몰라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학교라는 이 집단 안에서는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고 흐름이 이어지는지 또 학생들하고는 어떻게 또 대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되게 애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도 하고 막 책도 읽어보고 이랬는데 그리고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계약이 엄청 4월 정도로 늦춰져서 저는 일단 기간제 교사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2개월이 그렇게 훅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 이제 기간제 교사를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직 제대로 해본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기간제 교사를 처음 하니까
일의 순서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 게 되게 더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물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작년도 뭐 공문들을 보면서 일을 해내야 돼서 항상 퇴근 시간이 제 시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었어요. 1학기 내내. 거의 막 뭐 5시, 6시 가는 게 기본이어서 그래서 집에 오니까 너무 이제 그때는 녹초가 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근데 1학기, 2학기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기간제 교사 생활을 했는데 1학기는 거의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임용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원래는 그냥 임용을 포기하고 학교 경험을 해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결국에는 선생님이 되고자 기간제 교사도 도전한 건데, 시험을 못 쳐본다면 조금 너무 슬픈 일인데 라면서 조금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학기는 거의 공부를 못해서 거의 그냥 강제적으로 또 이걸 또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그때는 일단 어느 정도 공부는 이론은 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문제 내는 스터디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문제를 일주일에 뭐 한 과목씩 이렇게 맡아서 문제를 올려놓으면 그때는 카톡으로 문제를 내고 이제 답을 딱 시간까지 네 카톡도 썼는데 네네 몇 시까지 딱 문제를 올려야 예를 들어서 아침 9시까지 이 과목 뭐 월요일에 예를 들어서 뭐 독서교육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분이 아침 9시까지 문제를 올려주시고 그럼 저희는 그날 뭐 6시나 7시까지 딱 퇴근해서 딱 타이트하게 조금 그 답을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답을 올리고 그러면 그 답을 올리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 선생님, 문제 내신 선생님이 답을 올려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매일 문제를 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까먹지 않기 위한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 방학 때부터는 아주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막 제가 사실은 한국사 자격증을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땄었어요. 그래서 3년이 끝나면 네. 그래서 5년인데 그 유효기간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다시 따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대학교 1학년 때는 막 수능을 한국사를 쳤기 때문에 자신 있게 1급을 땄는데 지금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땄는데 그것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시험을 2번인가 치르고 나서 이제 땄었고요. 한 번은 시험 일정을 잡아놓고 일 한다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 3번 만에 한국사 자격증을 진짜 시험 1차 보기 한 달, 2달 전에 바로 이제 마지막 시험에 따고 아슬아슬. 그래서 아 진짜 한국사가 없으면 이게 시험 접수를 못 하잖아요. 그냥 접수를 해도 이제 시험 합격한다는 그게 날짜가 있어야지 일단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 원래 진짜 뭔가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랬었는데 여름방학 때 일단 그래서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딱 방학이 되자마자 독서실에 가방을 메고 한국사 책을 들고 가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가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임용이 과목이 되게 많고 책이 두껍잖아요, 다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낑낑 메고 가서 이제 독서실에 그 1인실을 잡아놓고 이제 책을 착착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방학 동안 이제 최대한 많이 제가 이때까지 봤던 노트를 그대로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학 때 최대한 많이 봐야겠다 했는데 그렇게 많이 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여름방학이 끝나서 근데 이제 9월 2학기가 왔을 때도 계속 기간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단 9월부터는 어느 정도 일을 하는 순서는 좀 대충 익혔고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퇴근을 제 시간에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자마자 집에 불이 나게 가서 그다음에 좀 밥만 먹고 저녁을 아니면 챙겨서 독서실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일단 저녁에 저녁
10시 전까지 교육학 인강을 봤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 인강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전공 보다가 한 10시가 돼서는 다시 과목을 바꿔서 그때는 뭐 이제 뭐 덜 보든 많이 보든 뭐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조절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10시 정도에 일단 또 과목을 바꾸고 또 10시에서 11시 정도에는 또 전화 스터디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전화 스터디를 하고 끝나면 한 12시나 12시 반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전화 스터디를 하고 나서 마무리로 못했던 거 체크해놓고 그 다음날 또 학교를 가고 그리고 주말에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열심히 사셨네요.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하셨는데, 그 공부하실 때 혹시 좀 네. 이렇게 공부하니까 좀 좋더라, 효율적이더라 하는 어떤 그런 꿀팁 같은 것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꿀팁은 일단 뭐 다들 하시는 거긴 한데 자기만의 그런 노트 같은 게 꼭 있어야 되는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뭐 전공 인강을 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의 뭐 노트나 교재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와 있긴 하지만 또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 내가 막 직접 표를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되게 이해가 빨리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서를 거의 막 줄 치면서 본다기보다는 그 전공서를 가지고 저만의 노트를 만드는데 좀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제 그 노트 만드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노트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한 학기 내내 노트 만들다가 포기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처음부터 너무 잘 만들려고 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그날 공부를 하고 나서 공부했던 부분을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쓴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제일 시간이 단축되고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완벽하게 뭐 잘 만든 노트는 못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1년차 때는 그리고 노트를 만들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약간 올인하면서 노트를 많이 좀 저만의 노트를 만들게 된 것 같은데 그 노트를 일단 만들고 나서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데 만들고 나서 그걸 이제 저는 출력도 하고 또 아이패드에도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또 이동 중이나 아니면 또 짜투리 시간 남을 때 저는 짜투리 시간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또 틈틈이 아이패드로 보고 출력한 거는 또 형광펜을 직접 막 약간 끄고 계속 막 이렇게 좀 진하게 색깔 펜도 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계속 이제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조금만 한 3시간 봤어야 될 거를 한 1시간만 봐도 그냥 내가 본 어느 뭐 3페이지 어느 부분에 그게 있었지라고 빨리빨리 이제 이게 넘어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한번 만들고 나선 되게 많이 단축돼서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대학생들이나 보면 되게 지금 우리 학교에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아이패드를 거의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굿노트나 뭐 맞아요. 에버노트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만들 때 선생님이 직접 다 이렇게 그 노트에다가 쓰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 파일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옆에 이렇게 연결해서 스크랩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노트 정리를 하셨는지? 파일 정리를 할 때는 저는 일단 뭐 아이패드로 막 예쁘게 필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빨리 적고 그냥 저는 워드로 그 뭐 이렇게 전공서를 보고 많이 타이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워드로 타이핑을 해서 그거를 PDF로 만든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다 옮겨놓고 그 PDF를 열어서 그걸 가지고 옆에다가 필기를 하고 또 그 옆에 보면 뭐 색깔 이런 거 칠하는 걸로 칠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활용을 했었습니다. 일단 워드로 친다. 네네. 컴퓨터로 친다. 근데 네네.
컴퓨터 들고 다니기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열기가 힘들 때니까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수시로 네. 틈이 나는 대로 많이 살펴보는 방법을 썼다. 그러면 네. 이게 너무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한 몇 페이지 정도 만들었어요. 최종은. 최종 마지막에 들고 가는 네, 분량. 선생님이 그 정리한 노트 그 파일이. 일단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봤던 파일은 한 30장 정도? 생각보다 진짜 나는 한 500장일 줄 알았더니 30장. 근데 제가 모든 만들었던 전공 파일은 네. 한 500장이 넘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깜짝 놀랐어요. 30장 갖고.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것만 또 따로 점점 줄여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공부할 때 했던 거는 한 300장 정도, 500장 정도는 될 것 같아요. 500장, 네, 500장이 너무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그거 모아서 책 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냥 뭐 거의 뺏긴 게 많기 때문에 저작권상 뭐 팔지는 못할 것 같고, 네. 요약 노트, 나만의 요약 네. 노트, 이렇게. 네. 저도 합격하고 나서 제가 만든 노트는 그 밑에 공부한 학생에게 줬었거든요. 속 시원하게 몇 권 되는 거를 그냥 공부해라 하면서 좋은 기운을 줄게 하면서 줬던 기억나는데, 그때는 종이로 줬었어요. 그게 아니었고. 그렇군요. 네,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맑았네요, 그 사이에. 네, 한 30분이 넘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고 나서, 기분이 당연히 너무너무 좋았죠. 이게 좋았고, 또, 상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특별시에서는 코로나 19의 예방을 위해 창문을 열어 자연한 일을 하고 시켜주기 싶었던 바랍니다.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가장 하고 싶었던 거. 일단은 하고 싶었었던 거. 했던 거. 이런 거. 일단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약간,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옷이나 가방 사고 싶었던 거를 딱 하나 조금 비싸지만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하겠다. 이런 그 리스트가 내가 합격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 리스트 같은 걸 공부할 때 늘 그 다이어리 맨 뒤에 썼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 개 이뤄야겠다 해서 이제 백화점에 가서 큰 맘 먹고 할부를 하나 결제를 했고요. 그렇구나. 네. 가방이었나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아직 손이 덜덜 떨려서 개시를 하지 못했어요. 정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 개시를 못했다니. 혹시 S입니까? S?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를 이뤘군요. 네. 그래도 원하는 걸 했습니다. 그럼 그 투두리스트 중에 지금 몇 가지를 하셨나요? 현재? 지금 투두리스트가 제 기억상으로는 한 10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를 잃었고요. 또 두 가지는 그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그런 이제 행복, 그걸 한번 목에 걸어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청춘을 바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러게요. 지금도 걸고 계시네요. 네. 네. 저는 비스트가 올 것 같아서 안 겁니다. 네. 네. 걸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 항상 앞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네. 그렇구나. 네. 학교 오니까 제일 좋았던 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제일 좋았던 점은 딱 한 장면을 꼽는다고 했을 때는 딱 왔을 때 일단 오기 전에 딱 발령을 받고 학교에 전화를 할 때 제가 이번에 올해 신규로 발령 받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학교에 언제 찾아가면 좋을까요? 라고 연락을 드렸을 때 좀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게 드디어 내 인생의 첫
학교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좋았고, 또 오니까 다들 이제 뭐, 또 신규구나 하면서 막 다들 환영해 주시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제 스스로가 조금 당당해지는 느낌? 그 전까지 좀 알게 모르게 위축되어 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조금 이제 뭐 당당하게, 네, 마음이 그렇게 먹어지는 점? 그런 점들이 좋았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네. 예비 선생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한번 남기고 싶으신가요? 공부 방법도 되고, 뭐, 네. 생각하는 것도 되고, 뭐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합격자로서 조언 한마디 해보겠다. 이러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뭐, 여러분들도 다들 합격하실 거지만, 제가 조금 먼저 합격자로서 말을 한다면, 일단 임용이라는 게, 엄청 이제 큰 마음이 필요하고, 좌절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래서, 그렇지만, 누구나 이제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공부는 더 많이 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고 또 정말 이제 포기해야 되나 했을 때 그 코너를 이제 돌기 직전까지 갔을 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포기하기보다는 나한테도 곧 때가 찾아오겠지라면서 힘을 내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 때를 기다리면 좋을 때가 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것들이 또 나중에 장차 후배 교사가 되겠죠. 후배 교사들에게 좋은 조언의 말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